내가 썩어서 버릴지언정 소비자한테 더 줄 생각은 안 해요. 맛있게 드세요. 더 줬는데 다음에 또 왔을 때 안 주면 또 그것도 뒷말로 오는 게. 식재료를 버렸다는 건 단순히 재료를 낭비한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창도의 창업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 외곽의 시골 상권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부부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 업종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시골에서 음식점 해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 하지만 시골 상권은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같은 고정비 구조가 도심과는 다릅니다. 여러 컨설팅 사례를 보더라도 유동인구는 적어도 경쟁이 제한적이고 단골 전환율이 높은 시골 상권에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통시장이 있는 건가요? 5일장인가요? 오늘 장날인데 많이 죽어가지고 오늘 장날인데 시장이 없어요. 아, 진짜로요? 네. 사실 여기 임대료가 말도 안 되게 싸잖아요. 뒤에 또 주택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이니까 정작 가게는 뭐 정작 40만 원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상권의 지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골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장소에서 좀만 손님들한테 신경을 쓰고 장사를 하면 사실은 기본적인 매출은 사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 왼쪽으로 완전 쳐져 있잖아요. 네. 결국은 손님들이 내 가게까지 오게끔 만들려면 이 둔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사장님의 가게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 한 명의 충성 고객이 생겼어요. 장사를 하면서. 근데 이 손님이 너무 만족을 했어. 그러면 나가서 한 10명한테 떠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한두 명은 충성 고객이 생겨요. 일단은 무조건 이 둔포면에는 우리 가게로 무조건 다 알린다. 거기 그 시장 있는데 거기 맛있더라. 양도 푸짐하고. 시골 사람들 특히 더해요. 그렇죠. 양도 푸짐하면서 맛있고. 자, 시골 다른 거 없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손님 한 명 한 명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연자의 가게는 시골 구시가지 한쪽에 자리한 작은 규모의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골 상권과 도심 상권은 손님을 끌어오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도심 상권은 먼저 상권과 입지가 형성되고 그 안으로 유동인구가 흘러듭니다. 물론 매장은 그 흐름 위에 올라타야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상권이 입지가 가게를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골 상권은 정반대입니다. 손님이 우연히 지나가다 가게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먹겠다, 어디 가게를 가겠다는 정확한 목적 의식을 갖고 이 매장을 찾아갑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처럼 경기 침체에 궂은 날씨까지 겹쳐 5일장인데도 사람이 끊긴 상황에서는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실제 소상공인 컨설팅 실무 데이터를 보면 읍면 단위 상권의 소비는 대부분 1km 반경 안에서 반복 소비로 이루어집니다. 동네 주민이 주 1, 2회 이상 꾸준히 방문하는 이른바 생활 밀착형 소비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합니다. 결국 유동인구가 사라진 거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게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시골, 지방 도시에도 음식점은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온라인 광고나 거창한 프로모션이 아니라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강력하고 심플한 방법, 바로 입소문입니다. 동네 사람의 한마디, 단골 손님의 추천,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이야기. 이런 정보는 어떤 광고보다 신뢰도가 높고 시골 상권에서는 실제로 손님을 움직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에 장사를 해보시긴 하셨나요? 한마디로 오래전 이제 많이 말아먹었죠. 말아먹고. 그때 뭐 계획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개구이 장사를 했거든요. 예. 이 생물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죽어버리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동태탕 체인점으로 바꿨다가 그냥 어떻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썩어서 버릴지언정 소비자한테 더 줄 생각은 안 해요. 그때는 아마 그래도 저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줬는데 다음에 또 왔을 때 안 주면은 또 그것도 뒷말로 오는 게 또 저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네, 담갔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사 잘 되는지 맛집 데이트하시면서 가시죠. 이런 집들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싸지 않습니다, 가격들. 그런데 가성비는 푸짐해요. 사실 한 그릇 팔아서 1,000원 남기는 것보다 세 그릇 팔아서 2,000원 남기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네. 그러면 다른 집 고기 100g 주는데 우리는 뭐 150g을 줘. 그러면 손님들이 150g 주는데 가요. 내가 차 타고 1km 가더라도 맛있게 먹고 든든하게 먹기를 원해요.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쁠 때 밥 먹고 나서 언제 제일 기분 나쁘죠? 맛없게 헛배 부를 때. 근데 그 전에 장사하실 때 사장님 조개 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상하기 전에 아이씨 오늘 물건 떼는데 안 나갈 것 같아. 아 그러면 서비스에 하고 더 줘버리면 다음에 또 왔겠죠. 다음 또 와요. 자, 영상 보셨죠? 오늘 사연자분이 겪으셨던 재료를 버릴 때 그 쓰린 마음. 아마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 한번 해볼까요? 식재료를 버렸다는 건 단순히 재료를 낭비한 게 아니라 단골 손님을 만들 기회를 함께 버린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 행동 심리학에서는 맛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경험의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다시 찾는 경우보다 예상치 못한 서비스에 감동했을 때 재방문율이 몇 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장사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감정 계산입니다. 사연자분도 뒤늦게 후회하신 것처럼 조개를 버릴 바에야 한 접시라도 더 내줬다면 저 집 인심 좋다, 가성비 좋다 이런 기억이 분명히 남았을 겁니다. 그 기억 하나가 입소문이 되고 가장 강력한 우리의 마케팅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목표 매출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처음에는 저희는 일 매출은 일단은 5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못해도 6, 70은 파셔야 돼요. 그래도 한 2천 정도는 나와줘야 사장님들 인건비 플러스 알파 뭐 돈 100만 원이라도 더 가져가는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이제 뭐 주방도 모르고 이모 믿고 했는데 주방 이모가 이제 이래서 쉬면은 저도 덩달아 같이 쉬어야 되고. 예,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또 든든한 데 있으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가장 큰 그 힘이 되기는 하죠. 배달도 이제 할 거고 포장도 이제 할 거니까 저희는 여기가 좀 시골이다 보니까 배달이 좀 많아요. 동네 자체가. 아까 제가 여기 찍어 보니까 1km는 다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배달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자, 가게 문을 아침에 열었어. 그러면 가게 문을 왜 열었어요? 장사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밑지급 하든 뭐하든 가게에 손님 많은 게 좋지. 버글버글 하면 활기도 차고 에너지도 나고 매출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팔았는데 두 분이서 커버 있어. 자, 60만 원 팔아도 둘이서 일하셔야 돼요. 일매출 120만 원 나왔어.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두 분이서 하면. 근데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든 하겠죠. 밀어놓고 하면 돼요. 설거지거리 밀어놓고 2시 넘으면 손님 없는데 뭐 할 거야. 그 뒷정리 다 해놓고 밥 먹고 좀 쉬었다가 1시간 쉬었다가 다시 저녁 장사. 그리고 또 시골은 저녁이 일찍 끊겨요. 맞아요. 예. 한 8시면 싹 끊겨버려요. 근데 일찍 시작해요. 한 5시부터. 120만 원 팔면 3,600을 판 거예요. 아무리 월세가 낮다고 해도 소자본 음식점에서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구조라면 각자 최저 인건비만 계산해도 최소한 월 매출 2천만 원 전후는 나와야 비로소 인건비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상권은 유동인구는 많지 않지만 생활 반경이 좁고 테크노 신시가지 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배달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게 위치가 구도심 한쪽에 치우쳐 있어도 반경 1km면 둔포면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상권에서는 홀과 배달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실제
소상공인 컨설팅 현장에서도 소자본 창업에서는 부부 2인 운영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꼽힙니다. 특히 시골 상권은 저녁 8시 전후로는 손님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일찍 열고 그 다음에 피크타임에 집중하고 손님이 끊긴 뒤 그 후에 마무리하는 이런 구조, 이게 바로 부부 운영에 최적화된 시골 상권의 최대 장점입니다. 오늘 이 상담도 아예 새로운 답을 드리기보다는 사장님이 알고 계신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해 보시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 사장님들 장사를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기준점이 되셨으면 합니다.